알아보겠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이요, 어제는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또 상승을 하는 롤러코스터 장세에 들어간 듯한 모습입니다. 바로 김성환 에너지 환경부 장관의 국정감사가 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원전 기업들의 주가에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24년 2월에 확정이 됐었죠. 윤석열 정부 시기에 확정이 된 건데요. 그 안에 신규 원전을 2기를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50년간 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전을 짓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국제계획으로 진행이 되면서 행정 절차가 일부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12차 전기본이 26년 내년 2월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정부가 정책 재검토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원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확인됐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풍력과 태양광이 건설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원전을 왜 새롭게 지어야 되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었죠.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어제 주목했던 건 12차 전기본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원전 계획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다라는 발언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2기 건설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더해지면서 이로 인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어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의 포커스는 조금 다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국가의 공식 계획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라는 발언에 주목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 주목해볼 만한 모멘텀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건스탠리가요, 내년에 우리 시장 3,8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책적인 시너지만 더해진다면 4,200포인트도 도달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 우리나라에서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5개 업종이 있다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았는데요. 전력망과 방산, 그리고 피팅, 원자력, 소비재, K뷰티와 그리고 K푸드를 들었습니다. 이 5가지 업종은요, 지금 구조적 성장 산업에 들어갔고 슈퍼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원자력만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요, 국내 프로젝트 피팅 수주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태광 같은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강밴드나 태광 같은 경우 피팅 기업으로 그 배관, 그러니까 조선과 관련된 사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원자력 관련된 기업으로도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원전이 대체 불가한 전원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평가를 다시 받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핵심 설비는 물론이고요, EPC까지 국산화가 되어 있는 가치 사슬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과 설계뿐만 아니라 공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밸류 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해 보자 신규 건설의 핵심 플레이어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SMR과 관련돼서는 데이터 센터와 연관돼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민간이 주도적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SMR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성장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 가운데 원자력을 짚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죠. AI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원전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가스 터빈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0월 13일 미국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80메가와트급의 가스터빈 2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데이터 센터 인근에 있는 LNG 발전소에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납품 시점은 26년 내년 말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가스터빈에 대한 첫 수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겁니다. 가스터빈은 LNG 발전소의 핵심으로 꼭 필요한 동력 기관인데요. 기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계공학의 꽃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처음으로 수출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가스터빈의 가장 종주국이라고 평가를 받는 미국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술력 검증이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스터빈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요. AI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정말 가파르게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짓는 그 속도를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스터빈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글로벌 빅3가 70%가량의 가스터빈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에 있는 기업들인데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현재 29년까지 납품 물량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납기의 기한이 최대 한 7년까지고요. 그리고 가격이 현재 2배가량 상승을 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남아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산의 경쟁력을 보게 된다면요. 2019년에 국내 최초로 대형 가스터빈의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세계에서 5번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개발사와 10개 이상의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중동과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가스터빈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이 건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그 가스터빈의 자회사가 또 미국에 있는데요. 유지 보수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터빈의 수명이 30년 이상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본체를 만드는 일회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규모가 정비라던가 부품 쪽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북미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전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슈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협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25년에 체결했던 체코와 관련된 원전 그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약 조건을 보게 된다면요. EPC 계약금이 6.5억 달러고 기술료가 1.75억 달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증 신용장이 4억 달러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한 5,600억 원가량이고요. 계약 기간 50년인데요. 보증 신용장을 좀 보게 된다면 이게 해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영무의 절반을 완료해야지 해지가 가능하고 삭제 조건도 최소 10년이 경과되거나 혹은 3건 이상의 협력을 한 다음에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삭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약을 불이행하게 됐을 때 보증금의 몰취가 웨스팅하우스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차액이 1억 달러 미만이면 2배, 그리고 1억 달러 이상이면 4억 달러 전액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원전 관련된 이슈와 논란이 지속되는 건 원전의 경쟁력, 그 시장 자체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성장성에 대해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더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말처럼 이러한 논란이 잘 해소가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원전 기술력은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